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의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뉴욕 증시는 큰 흐름이 나오지는 못했네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체크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키워드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 둘,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 셋, 1920선 지지 여부.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률 둔화 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것이 증시를 끌어내리는 요인이고, 지금 IMF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이제 둔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금리가 이로 인해서 또 내리기도 했고요. 근데 좀 새삼스러운 건 아니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유로존 얘기라든지 중국 경기 둔화를 봤을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을 충격을 줬다라는 부분은 하나의 조정 국면에 나왔던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지는데요.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7월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3%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 0.3%포인트 하락한 3.6%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7월 달에 높게 전망을 했던 부분을 낮춘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시장을 좀 감행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7월 달보다 이 경제 성장률을 낮췄던 주요 원인은 유로존 위기가 진정되지 않았다라는 데 주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로존 위기의 대처가 실패하거나 미국의 재정 절벽의 가능성이 겪을 경우 추가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경제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좀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미국이나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QE3를 발표를 했고, 결국 그러니까 ECB에서도 결국 무제한 국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결국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새삼스러운 뉴스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중국 부분도 이제 그 정권이 이행 교체가 된다라면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2008년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만 건 국가만 33만 9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의 37만 건보다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가 80포인트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CNBC에서 보도가 나왔죠. 일단 통계적인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대형 한 주에서 통계 수치가 누락이 됐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미국도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음모설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결국 일부 오바마 정권에서 실업률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냐라는 음모설이 제기됐었는데, 일단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CNBC 뉴스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한계주의 누락을 본다라면 현재 그 한계주의 누락 아예 뺀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지난주에 통계치를 포함시키고 최근의 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한 주 대형주의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변동폭이 3,000건에서 5,000건, 최대 3,000건에서 5,000건이라면 지금 3만 건 정도에서 2만 5천이나 최소한 2만 건 정도의 하락은 보였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현재 통계적인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하락 부분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입니다. 결국 QE3 진행 후에 고용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발표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예측했던 오류들인지 음모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E3에 대한 기대감,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고요. 이에 따른 중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또 최근에 스페인 신용등급에 대한 스페인 문제가 재부각이 됐었는데요. 전일 S&P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예, 두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뭐 정크펀드 위 단계까지 강등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반응은 호재의 어떤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무디스에 이어서 결국 S&P도 스페인 정부에 대한 압박 카드로 신용등급 강등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분기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달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의 어떤 전망을 변경을 할 건데요. 7월 달인가 6월 달에 무디스가 정크펀드 수준 위 단계까지 3단계 강등한 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달에 무디스가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스페인은 이제 JP모건 채권 지수에서 스페인 채권 지수는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국의 국민연금이나 가지고 있는 스페인 국채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럼 달리만다라면 스페인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유럽 증시가 끝나면서 스페인 국채 금리는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 즉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 스페인 정부의 압박 카드가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스페인 정부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하기 전에 전면적으로 어떤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로 받아들인다 이런 부분인데 만에 하나 무디스에서 이번 달에 신용등급을 추가적으로 강등한다라면 조금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거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 부분은 이제는 서서히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감행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미국에서의 고용 지표인데 노이즈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때 정말 정의만 전문가님은 회복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신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좀 이면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이 통계적인 누락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좀 오바마 정권을 좀 견지한 음모설이 좀 나왔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고용 보고서 자체를 조작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그 지표들의 움직임들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 외국인 투자가들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매수세가 거의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예. 매수세가 많이 둔화된 그 모습이고 선물 시장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혼조세가 지금 펼쳐지면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자, 이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시죠. 예, 일단 전일의 시장 흐름을 보면요. 옵션 만기에 따른 어떤 관망세, 물량 부담이 나왔었지만 철저하게 어떤 외부적인 이슈보다는 수급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좀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 전일 지수가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장중에 보이면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 10시 기점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 지수는 플러스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규모를 축소하면서 매도로 전환되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결국 이러면서 지수를 하락시켰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신다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웹도덕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당분간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4조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과 코스피 등락률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9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통계치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계약을 매수하는 날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거의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했을 때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그 확률적인 부분은 80% 가까이 넘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방향과 지수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결국 외국인들 선물에 달려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오늘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외국인들이 과연 선물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한번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잔고가 외수적 잔고가 4조 원가량 좀 쌓여 있어서 연말까지 이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긴 하는데 보통 배당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연말에는 보통은 이렇게 물량이 좀 청산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배당에 대한 어떤 배당 부분이 많이 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소멸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청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례 이제 좀 큰 틀에서 본다라면 이 부분은 올해 어떤 대규모 청산보다는 내년으로 좀 이열된 좀 롤오버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쓰고 있지만 언제든지 베이시스가 악화가 된다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이 현대차 빼고는 배당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1920선 지지 여부. 이제 시장이 1930선까지 내려앉았는데 밑으로는 지지선을 1920으로 좀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일단 지금 뭐 빠지니까 계속 지지선을 낮추게 되네요. 결국 이제 1950선까지는 시장에 밀릴 거로 봤었는데 지금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 부분은 일단 좀 그러니까 언더슈팅으로 좀 판단이 서고 있고요. 지금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지난해, 그러니까 9월 초에 강하게 갭을 동반한 상승이 나온 후에 이 추세선을 어느 정도 좀 계속 지지선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조정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런 부분이 1920선까지는 조정이 나온더라도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분은 1920선 지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20선 지지 여부를 보면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롱숏 전략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를 노리는 전략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증권 화학 쪽은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주 최근에 이제 기아차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지선 때까지 왔다는 부분에서 자동차주들 또한 한번 관심 있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대에서 굳이 차익 실현 쪽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겠죠. 결국 이제 추가적인 올라간다면 205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시고요. 중소형주들 이제 단기 급등 나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지만 종목의 어떤 중소형주의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한번 조금 더 가져갈 필요는 있지만 좀 리스크 관리 차원은 꼭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종목도 한 종목 골라주시죠. 네, 중소형주 좀 갖고 나왔습니다. 해덕 파워웨이인데요.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강한 상승이 나면서 거래량이 수반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일단 고점 6,000원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분출이 됐다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는데요. 해덕 파워웨이 같은 경우는 선박 관련주다. 그러니까 선박의 방향타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 80%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이제 조선업황이 안 좋으면서 결국 실적의 둔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지만 결국 고부가 같이 특수선 그 방향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올해 상반기 실적까지 좀 대입한다라면 현재 퍼가 한 7배 정도 수준이고요. BPS가 9,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참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거래량이 수반이 됐다는 부분, 시장에서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덕파이의 이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될 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400원,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2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 후에 단기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반등 가능성 좀 예상을 해봐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